안녕하세요. 서의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실 리프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 리프팅 검색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별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 실의 장점과 단점, 실의 종류, 그리고 실을 할 때 어떤 거를 고려해야 하는지 해부 사진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부터 실을 사용하였고 굉장히 많은 실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국내에 나온 모든 실들은 다 사용해 본 것 같습니다. 아주 허접한 실들 말고는요. 중국에서도 한번 가면 실 리프팅을 하루에 한 20명씩 수술을 했거든요. 실도 리프팅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거상을 하고 수술적인 것을 많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절대로 실을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다만 제가 성형외과 의사로서 보는 결과와 비전문의 선생님들이 보는 관점과 기대치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좋아진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기는 좀 그래요. 제가 어느 동영상에서 봤는데 뭐 시술을 이쪽을 했다고 하고 이쪽을 안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쪽을 시술했는 줄 알았어요. 이쪽은 시술 안 하고. 이런 동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뭐 이렇게 시술 결과 나온 건 저는 믿지를 않아요. 그거는 조금 부어서 좋아져 보이는 것들도 있고 보톡스를 맞은 것도 있고 필러를 사용한 것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딱 봐도 그냥 포토샵 한 게 티가 나는 사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진짜 실만하고 동영상 그대로 찍은 거를 요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실을 하고서 저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효과를 딱 보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굵은 실을 사용하는 편이고요. 저는 수술도 많이 하고 실도 많이 하고 실을 했던 환자들을 거상도 이렇게 하니까 여러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환자의 요구, 회복기간 등에 따라서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실 리프팅의 효과와 유지기간 면에서 거상수술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봤더니 뭐 또 다른 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에서 설명하지 않은 실들이 있어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실들도 있네요. 메쉬 더블이라고요. 뭐 까보자 한번.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더블로 이걸 캐뉼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캐뉼라 타입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굵은 것들은 굵은 캐뉼라예요. 이거는 유지인대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레이어를 조절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빼보면 이 두 줄로 돼 있네요. 여기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뭐 두 줄로 돼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실에서 이게 딱 걸리게끔 만든 실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세 줄로 만들어서 또 뭐 특허냈다고 뭐 이런 실들도 있어요. 뭐 나름 아이디어겠죠? 뭐 또 단단하게 걸린다, 뭐 자기 효과 좋다, 뭐 이런 거겠죠? 다른 것도 한번 까볼까요? 여기 또 다른 게 뭐 있어요. 이거 말고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무슨 또 메쉬 그래프트라고 또 만든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또 이런 실이네요. 똑같은 실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세 줄로 돼 있죠. 아까 거는 이제 캐뉼라 타입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절개를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냥 이렇게 세 줄로 돼서 이제 당기는 겁니다. 뭐 이런 실들도 나 있고요. 제가 어느 홈페이지 봤더니 이게 자기네가 특허 받았다고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뭐 아이디어에 얼마든지 낼 수 있고, 제가 실 만드는 사장님 만나서 뭐 이렇게 만들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아이디어고 주려는데 그거 뭐 특허를 뭐. 그리고 요즘에 많이 쓰는 실 중에 녹지 않는 실 중에 엘라스티쿰이라는 실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탄력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래 가요. 그 실리콘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여기 이렇게 걸어버리는 거죠. 물리적으로. 이거 근데 함부로 이쪽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팔자주름이 심해지던가 그래서 문제 생기는 경우 있고, 이거의 단점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목 같은 거 거상할 때 뒤쪽에다 걸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염증이 좀 생기고 좀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나는 그 녹지 않는 실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쓰는 것도 괜찮아요. 잘 만든 실이에요. 동영상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발표했던 건데요. 실을 이용해서 스킨 타이팅을 시키고 볼륨의 페이셜 팻의 볼륨을 리포지셔닝 시킨다. 소 주제가 뭐냐면
얼굴의 특징에 따른 다양한 실의 적응증을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내용이 실의 장점과 단점, 유지인대와 신경과의 관계, 그리고 실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 나온 거 말고 좀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의 장점은 명백해요. 실은 다양한 데 적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프로시저, 지방 흡입, 지방 이식, 보톡스, 필러 이런 거하고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레이저 치료, 박피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죠.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게 하이프 초음파 장비 있잖아요. 여러분 울세라, 슈링크, 이클립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녹는 실을 사용하고 바로 사용하면 안 되죠. 녹는 실의 경우에 거기에 실이 열 때문에 손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런 울세라나 슈링크 받은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받는 거는 상관이 없죠. 여기서 가끔 어떤 걸 질문하시냐면요, 지방 흡입이나 레이저 지방 흡입한 다음에 실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같이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층이 달라요. 보통 얼굴에서 지방 흡입하는 경우, 그리고 실이 들어가는 레이어랑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다른 층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술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장점이 빠른 효과고 빠른 회복이 장점이죠. 그 대신 단점은 뭐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데 빨리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기간을 떠나서 의사나 환자나 고생한 거에 비해서 나름 효과적이다, 이런 게 장점이죠. 단점은 이런 백타, 얼굴에 올리는 리프팅의 백타와 고정 포인트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실의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하지만 어떤 실이든 간에 어느 부위에는 걸려야 되잖아요. 단단한 조직에. 그게 얼굴에 고정된 부위를 걸쳐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거상수술만큼은 자유롭지가 않죠. 그래서 실하고 나서 광대가 커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보통 동영상 같은 걸 보면 얼굴이 이렇게 걸쳐서 가더라고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안 보고 하는 수술이에요. 이거는 안면고정보다 그러니까 해부학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 해부학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해부학을 잘 모르고 막 실하는 선생님들 더 부작용, 심각한 부작용 나타날 수 있어요. 침생관 자르는 경우도 제가 봤고요. 근육 방향으로 그대로 모르고 말라리스라는 근육 따라갔다가 얼굴 찡그리면 눈도 깜빡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뭐 얕은 실 같은 경우는 별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제 생각에는 해부학을 더 잘 알고 그래야지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 러닝 커브가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특이한 실이 나오면은 미리 해부를 해봐요. 사체에 먼저 넣어보고 그 다음에 열어보고 그 다음에 환자한테 좀 시술하는 편이에요. 나중에 비디오 보실게요. 그 다음에 유지기간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죠. 이 시술하고서 무슨 반영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녹지 않는 실을 써가지고 반영구적으로 간다? 반영구라는 얘기가 뭐 영구적이지 않다는 얘기인지 오래 간다는 얘기인지, 반영구 화장은 또 뭔지 저는 그런 단어는 잘 안 쓰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죠. 유지기간에 대해서는 실을 많이 하는 선생님들끼리는 유지기간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1년에서 2년 본다, 그리고 모자르면 더 넣는다, 뭐 환자가 조금 아쉬워하는 거는 6개월이면 좀 아쉬워하는 것 같다, 뭐 요 정도 얘기죠. 그래서 이런 유지기간에 대해서는 시술하는 사람의 서지컬 테크닉도 중요하고요. 환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유지기간에 대해서는 뭐 별 얘기들을 잘 안 해요. 뭐 환자분들도 다 아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실의 비용이 이제 비싼 실들이 있죠. 거기에 뭐 부담이 좀 된다는 건데요. 뭐 짝퉁실들 쓰는 데도 많아요. 뭐 나중에 얘기할 테지만 뭐 그 싸구려로 하는 데도 많죠. 이 논문은 제가 썼던 논문인데 예전에 소개해드렸죠. 유지인대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쓴 이유가 안면 거상과 실리프팅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저걸 쓴 거예요. 실리프팅 할 때 어디를 거쳐가야 하는가. 그래서 중요한 데가 이런 부분이 실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있죠. 그래서 실이 여기서 들어갈 때 여기는 단단한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봤자 여기는 안 당겨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려해야 돼요. 넣을 때도 이 방향으로는 안 넣죠. 수직으로 넣을 때 여기 있는 인대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감안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거냐, 뭐 이 위로 들어갈 거냐, 목에서는 깊이를 활경근 밑으로 들어갈 거냐, 뭐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겁니다.
뭐 요 논문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한참 설명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선생님들이 실할 때 이 그림 인용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쓴 거니까. 제가 나누다 봤더니요,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실의 종류에 대해서. 근데 실의 타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를 설명한 동영상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아시다시피 녹는 것과 녹지 않는 게 있다는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깊은 층에 들어가는 것과 얕은 층에 들어가는 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얕은 층이라는 것은요, 진피층 바로 밑에 혹은 이제 얼굴의 부위에 따라서 진피가 두꺼운 부분은 진피층을 포함한 층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다 넣는 실이 뭐 문제 생길 게 뭐가 있어요? 뭐 울트라 V라인, 뭐 폭스, 매선, 뭐 모노필라멘트 회오리,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하는 것들이거든요. 뭐 아무 문제 생길 것도 없고요. 거기다 수백 개씩 집어넣어요, 한 부위에. 그게 다 콜라겐이 생성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그냥 흉터예요. 말이죠, 콜라겐이지. 그 다음에 이제 깊은 층에 얘기를 할게요. 여기 깊은 층이라는 거는 얼굴의 얕은 층 지방 구획을 포함한 스마스층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스마스층이란 얘기를 말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스마스라는 얘기는 이렇게 거상 많이 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 수술적인 용어라서 무슨 슈퍼피셜 레이어냐 딥레이어냐 뭐 페로티드 페이시냐 이런 얘기를 하지, 뭐 스마스 이런 얘기는 수술 방법마다 틀리니까. 근데 대부분 뭐 스마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홈페이지에 보면 자기가 넣는 방법은 스마스 위를 살짝 걸치기 때문에 효과가 좋고 오래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해부 사진 보여드릴게요. 딥레이어라고 얘기하고요, 스마스층보다 더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에 대해서 내가 쭉 얘기할 때 이게 깊은 층이다, 이거 얕은 층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좀 특이한 실이 또 하나가 나왔죠. 볼륨을 주는 카본 실이라는 건데요. 요것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리콘 임플란트라고 예전에 엠슬링이라고 나왔었어요. 지금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실이에요. 그래서 아주 굵은 고무줄 있잖아요. 그걸로 어거지로 당길 수 있는 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잘 당겨져요. 여러분 고무줄로 얼굴 이렇게 걸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잘 당겨지겠어요. 단점은 뭐냐면 이게 너무 굵으니까 뭐 만져진다는 단점과 그 다음에 여기에 살짝 기스가 나면 뚝 끊어져 버려요. 그런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실을 국내 성형외과 선생님이 처음에 개발하셨어요. 가슴 올리는 데도 썼고요, 엉덩이 올리는 데도 썼고 막 이랬었어요. 저도 써봤는데 문제 많이 생겨요. 하여튼 지금은 안 나와요. 지금은 안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산부인과에서 요즘에 좀 변형시켜가지고요, 질성형에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실리콘 실을.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깊은 층에 들어가는 실이에요. 요즘에 그거를 대신해서 나온 실이 뭐냐면 엘라스티쿰이라고 있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생긴 실인데요, 엠슬링보다는 되게 가늘어요. 근데 이게 메이드 인 이탈리라서 굉장히 좀 비싸요. 근데 이걸 개발한 사람이 아까 엠슬링을 아이디어로 이거를 개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실 안쪽에 실리콘 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거친 이 실을 이렇게 감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 뭐 약간 수공 작업이 좀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비용이 엄청 비싸요, 이거. 근데 이게 엠슬링보다는 탄력이 훨씬 떨어져요. 다만 유착이 좀 많이 나타나고 실을 다루기 쉽고 실이 좀 가늘고 그 다음에 잘 안 끊어진다는 좀 장점이 있죠. 단점은 또 저게 얇은 피부 쪽, 목 쪽으로 들어갈 때 고정하는 부위에서 염증이 좀 많이 생기는 거, 뭐 실이 노출되는 거, 이런 게 좀 단점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엠슬링이든 엘라스티쿰이든 저거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그냥 당겨버려가지고 그냥 딱 잡고 있는 거니까 녹지도 않고 지속효과는 더 오래 간다고 봐요. 업소버블보다는 훨씬. 자기가 이물질이 들어가도 상관없다, 안 녹는 실 들어가도 상관없다, 저 이거 권해요. 비싸서 그렇지. 이지리프트라고 처음에 나온 실들이 있어요. 이게 나일론 투제로 정도 될 거예요. 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깎은 거예요. 옛날에 앞토스 실이라고 나온 게 있었어요, 외국에서. 그걸 본딴 건데요, 녹지 않는 실이에요. 그래서 나일론에 깊이 들어가는 실인데요, 지금은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검색을 했더니 이지리프트를 검색을 하면 아직도 쓰시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요거는 안 녹는 실이니까 다른 것보다 유지기간이 오래 간다. 별 헛소리예요, 그거. 이거
뭐 똑같아요. 요즘 녹는실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아까 실리콘 기반으로 한 실하고는 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특히 중국에서. 뭐 요즘에는 뭐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많이 나오니까 간혹 어느 비전문의 선생님들이 안 녹는 실이라고 이거 얘기하면서 이게 유지기간이 오래 간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쓰고서 봤거든요. 근데 뭐 잘 모르겠어요. 더 오래 가는지 안 오래 가는지. 그거는 통계를 내볼 수도 없고 환자 주관적인 게 너무 강해서. 그 다음에 미스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미스주. 이것도 국내 성형외과 선생님이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개발할 때 이 선생님이 이게 보편화되면은 코 수술이 없어질 거라는 망언을 하고 다녔었죠. 지금은 대체실들도 많고 한의원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막 검색하다 보면 다 자기들 이름 붙여가지고 뭐 비보형물, 뭐 코노핌,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별로 오래 가지도 않아요. 지속 효과가. 저도 이거 썼거든요. 이거 성형외과 의사들한테 처음에 5천만 원 받고 회원가입 시켜가지고요. 이거 깎는 기계까지 주고 그랬어요. 근데 값이 막 떨어져서 제가 1년쯤 있다가 이게 600만 원 주고인가 이거 장비랑 사가지고 실 깎아서 실제로 썼어요. 코 같은 경우에 뭐 하나 넣어서 안 되면 2개 넣고 안 되면 3개 넣고 뭐 이렇게 집어넣고 저렇게 집어넣고 막 이러는데 코 수술 없어지긴커녕 이것 때문에 코 수술 비용 더 받잖아요. 재수술할 때 사용하면 효과 적죠. 뭐 약간 처음에 한 달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스주 같은 거는 뭐 요즘에 뭐 더 잘 나오는 실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이것도 어떤 실의 개발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실이에요. 실루엣 리프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고깔 모양의 녹는 게 있고 거기다 매듭을 지어서 고깔이 밀리지 않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실루엣이란 이름과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사용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뭐 꽃갈 모양 때문에 뭐 훨씬 당기능이 강하다 뭐 그러는데 별로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닥 편하지도 않고 실값이 싸지도 않고 시술이 간단하지도 않아요. 뭐 절개선 이만큼 넣어야 되는 거고. 어쨌든 뭐 다른 대체실들이 많이 나오니까 요것도 한때 많이 유행했고 지금도 요거 쓰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검색하시면. 뭐 특별히 뭐 아주 대단한 실은 아니에요. 요거에 관련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 알잖아요. 비전문의가 뭐 개발했다고 뭐 특허받고 뭐 이거 있잖아요. 그 요것도 본다고 그 다음에 돌기 있는 실도 본다고 뭐 3가지를 이렇게 합쳐가지고요. 자기가 실을 만들었어요. 그러고서 그거 특허라고 뭐 내고 뭐 이랬나 봐요. 보통 여러분들 특허라고 냈다는 게 다 허접한 것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실제로 보면은 다 여기 걸려요. 지금 나왔던 대표적인 실들에. 자, 이거를 녹는 실을 이렇게 커팅을 했더니 미스코나 미스주도 커팅한 거였죠. 이렇게 봤더니 뭐 장력이 좀 약하더라. 그래서 이제 찍어내는 방식으로 나왔어요. 몰딩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요. 이 보브라는 회사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있고요. 여기 커팅이라고 돼 있는데 커팅은 아닐 거예요. 찍어낸 거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실들이 이제 민트라는 실이 많이 나오죠. 민트라는 실이 이게 원제로 실이거든요. 녹는 실. 그래서 360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기를 만들었어요. 당기는 힘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프레스 딱 찍어가지고 여기를 칼날로 자르는 게 아니고 이거 몰딩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력을 아주 좋게 만든 거고요. 이 회사 작품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 아까 캐뉼라 타입도 나오고 굵은 실도 나오고 그 미니라고 그래서 좀 더 가는 실도 나오고 뭐 굉장히 다양해요. 저는 주로 민트 43cm하고 민트 미니 이거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깊은 층에 넣는 실들이에요.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사용을 안 하면 유지기간도 별로고 당겨지는 효과도 좀 별로라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실은 아까 얘기했던 몰딩 실하고는 다르게 프레스로 깎은 실이에요. 그래서 컨설티나라고 나오거든요. 이것도 장력이 상당히 단단해요. 보시면 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프레스로 찍어가지고요. 이렇게 깎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철조망처럼 딱 걸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제품을 내요. 이것도 내고, 캐번이라는 실도 내고, 폭스라는 실도 내고, 돈도 잘 벌어요. 그리고,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캐뉼라 타입만 나와요. 이걸 굵게 해서 내보내고, 뭐 얇은 거 좀 내보내고, 쓸 수 있게 만드는데, 캐뉼라 타입은
유지인들을 거쳐지지 않고 이게 넣기는 되게 쉬워요. 뭐 이게 쑥쑥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살짝살짝 걸리고 뭐 그래서 그런 데 사용하기는 좋은데, 저처럼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캐뉴라 타입이 잘 안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이 사장님한테 좀 이것 좀 만들면 안 되냐 그랬더니 뭐 지금도 잘 팔리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민트에 대항할 수 있는 실 중에 하나인데, 뭐 어쨌든 요거 가지고 자꾸 이제 많이 미시더라고요. 이거 많이 보셨죠? 매선이니 울트라 V니 뭐 이런 거. 그 울트라 V 라인이 원조예요. 우리나라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만드신 거고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획을 그은 거는 맞아요. 실에 있어서. 근데 짝퉁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저는 울트라 V 라인 그냥 그걸 쓰거든요. 그거 그때그때 주문해요. 바로바로 갖다 주니까. 근데 이 짝퉁실들이 뭐 엄청 나와가지고요. 심지어 이거 한 개 넣는데 100원 이렇게 광고하는 병원도 제가 봤어요. 보통은 얕은 층에 이건 넣는 실이에요. 깊은 층에 넣는 실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수백 개를 집어넣어가지고 흉터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콜라겐을 유발시킨다고 자기들은 얘기를 하죠. 한의원에서 무지 많이 사용을 하고요. 뭐 이걸로 뭐 부작용이 없다, 코 높인다 뭐 하고 중간에 미스코도 쓰고 막 한의원에서 올리더라고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홈페이지에는 뭐 포토샵해서 올린 거 티나게 해놓고. 근데 거기 가는 사람들이 저는 좀 신기해요. 이거는 팍스실이라고요. 얕은 층에 넣는 실 중에 아까처럼 이렇게 매선처럼 이렇게 만든 실인데 거기도 돌기를 냈어요. 아주 기술 좋죠? 돌기를 내고 그거를 또 이렇게 감았어요. 바늘에.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여러분 회오리 뭐 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감은 걸 회오리 실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돌돌돌 돌리면서 하면은 이게 뭉쳐져가지고 더 뭐 잘 꼬인다고 그래가지고 뭐 효과 더 좋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거기서 거기에요. 어쨌든 이거는 돌기가 있어서 제가 더 잘 당겨 올려준다는 건데, 그래서 이마에도 뭐 사용해도 되고 뭐 하는 건데 제가 다 해봤거든요. 잠깐 나타나는 것 같다가 금방 사라져요. 수술에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다. 그리고 이 캐번이라는 실이 또 하나가 있죠. 볼륨을 준다는 실이거든요. 좀 독특한 실이죠. 이거 3년 전쯤 나왔어요. 저도 좀 사용을 해봤고 지금도 가끔 사용을 하긴 해요. 근데 이 그림처럼 집어넣으면 문제 많이 생겨요. 문제 생겨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스프링처럼 생겨가지고 딱 빼는 거예요. 다음에 동영상이 있는데요, 실에 감겨 있어요. 그래서 쏙 빼면 이게 통통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볼륨을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잘 넣어야 돼요. 넣는 거 한번 볼게요. 잘못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밀려가지고 여기 울퉁불퉁하게 보여서 문제 생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이 실 이렇게 얇게 집어넣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죠. 그래서 컴플레인 받는 사람들이 많고요. 잘 넣는 거는 어떻게 집어넣냐면요, 이렇게 울퉁불지 않게 이렇게 좀 펴가면서 이렇게 넣어야 돼요. 약간의 테크닉이 좀 필요해요. 그거를 열어본 거예요. 넣고서 열어봤더니 여기 보면 일자로 잘 들어갔고 여기 꼬불꼬불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환자들이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거하러 오는 사람들 많아요. 어쨌든 이런 겁니다. 이런 실들이 나오면요, 저희가 그 특이한 실이 나오면 저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은 바로 사용 안 해요. 다 해부해서 다 넣어보고 열어보고 그런 다음에 사용을 하죠. 여기서 볼까요? 그래서 인디안 주름 쪽에 이제 그 카본이라는 실을 넣는 거예요. 앞으로 해부 사진을 조금 보실 텐데요.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실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 3명이 각각의 방식으로 넣고 해부하고 타겟층과 그 깊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부학적으로 잘 알고 넣어야 효과가 있고요. 좀 그 다음에 카본실 같은 경우 좀 깊이 넣어야 되고요. 이거 논문 꼬라미로 쓰는데 그 레이어를 어떤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넣은 걸 봤더니 그렇게 그 위치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설명하는 위치가. 그래서 실 종류가 무지 많죠. 뭐 이지리프트, 엠즐링, 뭐 울트라, 뭐 V락 실은 뭐 여기 용도로 쓰는 건 아닌데 어쨌든 금실도 있죠. 뭐 미스코, 미스주, 블루로즈 더 많아요. 실루엣, 오메가 리프트 개당 13,500원이라고 써놨네요. 옛날에 그랬나봐요. 그리고 테스, 뭐 회오리, 마이다스, 폭스, 그리고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설명하는데 거의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 실들이.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실 시술을 받으시면 돼요. 보면은 엘라스틱 끔 실 리프팅, 뭐 꿈의 실 리프팅, 뭐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랬더니 봤더니 한 줄당 45만원이에요. 두 줄당, 네 줄당 6줄. 그렇죠. 양쪽을 넣으니까 뭐 더블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 거짓말 같아요. 이거 실가 엄청 비싸거든요.
이거 원가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한 줄당 이게 아니고 한 곳당이겠죠. 이렇게 두 군데를 넣었다 그러면 한 줄 가지고 여기 한번 쓰고 또 한 번 가지고 남은 거 가지고 여기 한번 쓰고 그렇게 해서 두 줄이라고 해서 네 줄 썼다 그러고서 이거 받겠죠. 근데 이것도 싸네요. 뭐 어쨌든 간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품 정량 회오리 20개 울트라 V 100개 해서 49만원에 뭐 한의원에서도 광고하고 뭐하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부학을 이거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스마스예요. 그리고 이게 딥사샤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신경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실을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겁대가리 없이 들어가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거 다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알고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디서 깊이 들어가고 어디서 얕게 들어가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어디서 뭐 수직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요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침생관이 있어요. 그거 잘라먹는 것도 봤어요, 제가. 이거는 신경인데요. 뭐 다른 데는 크게 신경 쓸 게 없는데 통증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계세요. 그거는 뭐냐면 되게 목하고 관계가 좀 있고, 그리고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자꾸 여기 후벼 파가지고서 여기서 이게 오른쪽 끼고 이게 왼쪽 끼거든요. 파가지고 여기서 실 돌기를 여기다 걸리게 하는데 엄청나게 아파요. 그러면 응급실 갈 정도로 떼굴떼굴 굴러요, 환자가. 그러니까 이거 걸치지 않게 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목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엘라스티쿰이나 다른 실도 마찬가지지만 목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걸칠 수밖에 없고 여기에 고정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피부도 얇고 거상하더라도 여기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노출되는 경우도 많고 그게 조금 단점이고요. 저도 목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대신 요거를 좀 감안하고 수술하죠. 그 깊이랑 그런 것 좀 감안하고 수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턱선 올릴 때는 제가 이쪽으로 안 가요. 이쪽으로 올리는 선생님도 많은데 그냥 여기다 1mm 정도 절개선 내가지고 여기서 그냥 쫙 턱선을 올려버려요. 그러면은 통증도 없고 뭐 아프지도 않고 되게 좋아요. 이런 거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해본 건 아니고요. 논문에 나온 건데요. 두통에 관련된 논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3차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3차 신경 때문에 이거 풀어주는 수술도 있어요. 두통 때문에. 근데 어쨌든 실을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가 딥 템포럴 페이샤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통 단단한 부위니까 거기다 고정을 하게 되죠. 거상할 때도 거기다 고정하는 경우 많고. 근데 실을 넣다가 돌기가 겉으로 나와서 여기에 걸려버리게 되면 두통 생기죠, 당연히. 이것 때문에 두통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템포레이스 근육을 너무 깊게 떠서 그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좀 알고서 시술을 하셔야죠. 이거는 각자 실을 다 넣어보고서 이제 해부를 해본 거예요. 근데 다들 이제 전문가니까 어디를 타겟으로 하겠다, 나는 심부부를 타겟으로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슈퍼피셜 팻을 나중에 끄트머리에서 타겟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스마스거든요. 활경근이고. 근데 잘 넣는 선생님들도요, 이거 스마스를 걸쳐서 넣는다고, 스마스만 넣는다고 넣더라도 이렇게 뚫려요. 뚫리고 가. 이거 굉장히 잘 넣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거 본 적도 없고 열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뭐 스마스 위를 자기가 살짝 걸쳐서 간다,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실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기 실 넣어보고 해보도 해보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우리나라에 몇 %나 그렇게 하시겠어요? 나머지 분들 다 어디 책에서 보든지 뭐 스마스가 뭔지도 잘 모르고, 뭐 자기가 한 거 이렇게 뭐 스마스를 다뤄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심부볼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어떻게 쌓여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인데, 그거 나는 불안해서 그거 맡기겠어요? 그런 수술을. 그러니까 이제 뭐 깨작깨작대는 실들 쓰는 거예요. 캐뉼라 형태 뭐 이런 거,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 써가지고 뭐 몇 줄에 얼마 뭐 이러고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사가? 수술처럼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거는 또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근육을 따라서 본인도 이렇게 넣고 심부볼을 이렇게 타겟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캐뉼라 타입으로 넣고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는 잘 안 해요. 그리고 이쪽을 만약에 타겟으로 할 거면 아까 컨설티나 같은 거 얇은 거 있거든요. 그거 여기 살짝 절개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올려버리는 방향을 쓰고,
뭐 근데 이 선생님은 이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시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신경이 올라가요. 이게 안륜근이고 이게 G 마이너, G 메이저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으로 신경도 올라가서 나는 여기에 뭐가 걸리는 게 싫거든요. 뭐 빼면 나중에 유착될 텐데. 그래서 거상할 때도 여기 유착이 돼 있으면은 상당히 거북스럽죠. 이거 위로 거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유착이 돼 있으면은 나중에 어차피 싫어하시는 분들 다 거상해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집어넣으면 상당히 여기에 또 엘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딱 걸려 있으면 아주 좀 이렇게 수술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재수술 비용을 받는 거예요. 실을 많이 넣었으면. 여기에 막 30개, 40개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요게 심부볼이고요. 여기서 심부볼 타겟으로 한 거고, 뭐, 여기 따라서 자기는 네저 레비알 팻, 말레 팻 패드를 올리려고 이렇게 또 들어간 거고요. 그렇게 잘 넣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마스를 뚫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 시술이 뭐 안면거상술이 좋다, 실 시술이 나쁘다 이런 거 아니에요.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만 실이 안면거상술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어느 비전문의 선생님이 안면거상 절대로 하지 마라 뭐 이런 거를 올렸다고 그러는데 내가 참 그 사람이 스마스라는 거를 다뤄보기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 적이나 있는지 어떤 건지나.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 기록이잖아요. 영상도. 근데 그런 말 하고서 자기가 옛날에 다시 돌이켜보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실과 안면거상술은 목적도 다르고요. 효과도 달라요. 근데 다만 이제 환자가 어떤 걸 요구하느냐, 뭐에 따라서 뭐 요구하느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 뭐 실을 원하면 얼마든지 실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의사는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뭐 두리뭉실하게 뭐 반영구적이다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반영구적이 뭐 영구적이지 않다는 얘기인지 오래 간다는 얘기인지 반영구 화장 그럼 또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그런 단어를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실의 종류는 이런 게 있다 오늘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을 수술한 거 바로 그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